동네에서 잘 지내고 계실 거야. 내가 바빠서 명절조차 연락도 못 드려보고 내가 불효자이지. 당신한테는 감당하기 벅찬 어머니셨지만 내게는 어머니이시고 아마 지금쯤이면 당신에게 한 행동도 많이 후회하실 거야. 그러자 아내가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라고요. 어머님이 동선에 계시다고? 나 일전에 백화점에서 우연히 동서 만났는데? 어머님 당신이 모시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웬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아내의 의아한 진지한 표정을 보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도 동생 내외랑 어머님 뵙기 염치가 없어서 그저 폐가 될까봐 잊으며 살고 있었는데 아내의 봉창 두드리는 소리는 저를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죠. 저는 곧바로 동생한테 연락을 했지만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으니 받을 리 만무했고 동생과 연결할 만한 끈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돈을 보태 큰 평수로 새로 이사했다고 들었는데 한 번도 가지 않았던 터라 어둠의 동네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일단 일도 중요하고 빚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니를 눈앞에서 뵙지 않고서는 새삼 마음이 안 놓였고 지독한 불안감은 저를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도 상황이 이상하다 싶었던지 미운 정도 정이라고 자신을 지독하게 씹살이했던 시어머니를 찾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고 머리를 짜내어서 백화점 명품관에서 만났던 재수씨를 기억해내고서 신고를 했습니다. 일단 동서를 찾아야 하니까 내가 실종 신고를 낼게. 그럼 찾아내겠지. 아내는 무고죄를 감수하고 제 일을 도왔고 경찰에 신고하니 너무나도 쉽게 동생 내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재수씨와 화장품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덕분에 돈을 많이 벌어 좋은 동네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다더라고요. 경찰들을 대동해서 가니 동생 내외는 새하얗게 질린 채로 꼭 저를 저승사자 본 듯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나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형, 그동안 연락 끊겨서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초반에 내가 몇 번 형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안 받더라고. 나도 사업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형 못 챙기고 살았어. 미안해 형. 그보다 어머니는 어딨어? 애들 엄마 말로는 얼마 전 백화점에서 재수씨를 만났댔는데 그때 내가 모시고 있다고 얘기했다면서? 대체 어머니 어디 계신 거야? 저는 답답한 나머지 어머니 하고 큰 소리로 부르며 동생 내외의 집을 쳐들어갔는데 어머니는 어디에도 안 계셨고 어머니의 흔적조차 보이질 않았어요. 호화스러운 최신 가전 가구들과 어린 조카 물건만 잔뜩 쌓여져 있는 상태로 집이 어질러져 있을 뿐이었죠. 저는 동생을 채근했고 동생이 재수씨와 눈짓을 서로 주고받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지금 사실은 필리핀에 계셔. 뭐? 필리핀? 필리핀이라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함께 모시고 살고 있는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뜬금없이 왜 필리핀에 계신가 싶었어요. 저는 동생의 멱살을 붙들고 어머니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쭈뼛거렸지만 이내 불쾌한 듯 제 손을 떨치더라고요. 재수씨도 저를 노려보며 아주버님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제게 감정이 격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생은 넥타이를 고쳐매고 억울한 듯 말했어요. 사실 어머니께서 우리가 모시는 가운데 약하게 치매 판정을 받으셔서 요양원에 모셨었어. 그런데 어머니 성격상 요양원에 도저히 못 있으시겠던지 집으로 오시겠다고 우기셨는데 이 사람도 나도 사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바빠서 어머니를 챙겨드릴 수가 없었다고. 우리가 필리핀에 사업차 들리게 되어서 치매 끼는 양반 혼자 둘 수가 없어 어머님도 어쩔 수 없이 모시고 갔는데 그곳이 마음에 드셨던지 어머니께서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필리핀에 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시는 거야. 마침 그곳에 고급 실버타운이 있다고 들어서 아내가 어차피 자주 필리핀에 왔다 갔다 해야 하니 겸사겸사 어머니를 잠시만 실버타운에 모시기로 한 거고 아내가 가서 다 눈으로 확인하고 검증된 곳에 어머님 모시기로 한 거니까 이제 와서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한 형이 우릴 비난할 자격은 없다고. 이 무슨 생각지도 못한 황당한 경우인지 저는 동생의 멱살을 다시 잡고 흔들면서 당장 지금 필리핀 가서 어머니 모셔오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재수씨가 저를 말리고 동생으로부터 떼놓은 후 표독스럽게 말하며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커다란 그림 같은 자택과 수영장에 딸려있는 딱 봐도 호화스러운 저택이었는데 이곳은 필리핀에 돈 꽤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실버타운이고 어머니께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참 기가 막혀 죽겠네 진짜. 멱살 놓고 얘기해요. 왜 우리한테 그러세요? 저 형님이 모셨을 땐 몰랐는데 그 심정을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얼마나 까칠하신지 요양원도 싫다 하시고 오시는 간병인마다 다 내쫓으셔서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 받는 줄 아세요? 진짜 말하다 보니까 또 짜증나네. 그놈의 돈 요새는 얼마나 하시던지 꼴랑 몇 억 보태주신 것 같고 그렇게 생색내시고 툭하면 재산 내놓으라고 하시고 저희를 천하의 불효자로 모니 저희도 어머니 감정 기복에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머니께서 필리핀 가신 것은 어머니께서 원하신 거였고 그곳에서 잘 지내는 거 저도 다 확인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목말라. 용돈도 매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따뜻한 곳에서 호사 누리면서 살고 계시는데 참 저희를 이렇게 몰아도 되는 거예요? 오랜만에 얼굴 봐놓고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짜증나게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눈이 뒤집어져 당장이라도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연결하라고 했으나 불가능하다 말해서 당장의 주소대라고 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허튼짓한 수작이 보이면 당장 제일 빠른 비행기로 필리핀으로 가서 어머니가 잘 있는 것을 제 눈으로 꼭 확인해야겠다고요. 그러자 동생이 찔끔하면서 재수씨를 받고 재수씨는 주섬주섬 핸드폰을 찾다가 주소 하나를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갖고 제일 빠른 비행기로 필리핀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을 당장이라도 찾지 않으면 제가 미칠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공항에서 내려 재수씨가 써준 주소를 택시 기사에게 보여줬고 그곳은 필리핀 수도에서 많이 벗어난 시골이더라고요. 시골에 무슨 호화스러운 실버타운이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대체 치매 판정까지 받은 노인을 이곳까지 내려보낸 동생 내외의 결정이 황당하기만 했고 어머니만 찾으면 이놈의 두 내외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간신히 도착한 곳은 재수씨가 보여준 사진하고는 한참 동떨어지는 못 미치는 곳이었어요. 누추하고 낡고 그토록 싫어했던 저희 집보다도 못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집이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필리핀 여자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어머니는 겨우겨우 죽을 받아드시며 힘든 기색을 비추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던지 그렇게 피부 관리하던 어머니가 새까맣게 타버리고 앙상한 기색으로 저를 초점 없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님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저를 알아보셨던지 자식이랍시고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오려 하시더라고요. 곁에서 필리핀 여자가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며 제게 가고자 하는 어머니를 부축했는데 이내 어머님께서는 제 앞에 마주 서더니 눈물을 흘리며 제 뺨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치매라고 들었는데 심하지 않았던지 저를 알아보는 것에 대해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말씀을 하시지 못하셨죠. 뭔가 말씀을 하시길 원하신 것 같았지만 입이 잘 떨어지질 않았던지 말씀을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의 위풍당당한 과거에 대해 기억해내고 현재 다 죽어가는 어머니가 너무나도 안쓰러워 그만 어머니를 꼭 껴안아드리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둘째내로 가시겠다는 거 어떻게 해서든 어머니를 제가 모셨어야 하는데 다 제 잘못이에요. 대체 둘째가 어머니께 무슨 일을 저지른 거예요? 저 절대로 용서 못해요. 제가 다 어머님 원한 풀어드릴 테니까 일단 고국으로 저희 집으로 가요. 저희 집도 누추하지만 그래도 여기보단 아들 곁이 나을 거예요. 라고 어머니를 부축했고 저는 필리핀 여자에게 많이 잊어버린 영어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말을 했더니만 필리핀 여자는 우물쭈물하더니만 깊게 한숨을 쉬며 사정을 전했습니다. 몇 달 전쯤에 한국인 내외가 이곳을 사업차 들렸다는데 현지에 대해서 적응하고 싶다며 근처에 그나마 나은 집을 임대해서 살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본인을 필리핀에 있을 동안 가정부로 고용을 했는데 집안일과 어머님을 모시는 일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젊은 남자는 그나마 성미가 유한 편인데 안사람인 여자가 워낙 성격이 더럽고 못돼서 남편 주눅들게 만들고 어머니도 뭐고 많이 성질을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국으로 떠날 때쯤 자신에게 어머니를 두고 가야 한다며 다달이 생활비를 붙여줄 테니 잠시만 모셔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어차피 가정부 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돌봐주고 있었던 찰나 돈만 주면 알겠다고 했는데 불과 그 다음 달 임대한 집에서 돈을 안 내 쫓겨나고 황당한 마음에 연락을 했더니 당분간만 본인 집에서 모셔달라 했고 돈을 받다가 2달 전부터 나몰라라 했다더라고요. 그래도 할머니가 본인 가정부로 있을 때 잘 대해줬다며 차마 인간적인 미안함에 내쫓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자기도 돈을 벌어야 하고 거느릴 식구들이 있기에 언제까지나 할머니를 모실 형편이 안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 제가 찾아와줘서 너무나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잠깐 만난 혈육도 아닌 타국의 여성도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책임감이 있는데 어떻게 자식이라는 것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진심으로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저는 일단 비행기 시간이 없어서 공항 근처의 호텔에서 하루 묵었는데 어머니께서 그동안 몇 년간 둘째 내에서 얼마나 고생이 심했던지
종이에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적어 내려가셨는데 그야말로 이렇게 모진 구박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돈을 가져갔을 때 간이며 쓸개며 다 내줄 것처럼 여겨 기꺼이 저에게도 안 내놨던 통장을 내놓았건만 돈만 꿀꺽하고 그 다음부터 태도가 조금씩 돌변하기 시작했던 거였죠. 처음에는 남편 눈치라도 보면서 겉과 속이 다른 모양새를 치렀지만 사업의 이유로 둘째가 다지던 기업을 그만두게 되면서 그때부터 드센 성질머리로 집안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어머니께서는 그토록 예뻐했던 잘난 며느리에 대한 대가를 독특히 치러야 했습니다. 요양원에 모셨다가 괘씸한 나머지 어머니가 참다 못한 분을 터뜨려 호통을 쳤고 재수씨는 것 때문에 사업에 괜히 이미지 타격일까봐 모셔와서 외출도 못하게 하고 집안에만 두며 어머니를 짐짝처럼 여겼던 것이었죠. 말로 다 못해서 어머니는 서러움에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이뻐했던 둘째 며느리는 남들 눈이 무서워 필리핀에다 해외 고르장시킨 아주 천하의 악질 며느리였던 것이었죠. 어머니는 모진 수모를 겪었던 지난 시절에 서러움이 몰려왔던지 글을 쓰다 말고 펑펑 눈물을 쏟았고 이미 늦었지만 저와 제 전처가 많이 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지만 모든 게 엎질러진 물이라고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드렸네요. 지난 어머니의 잘못을 후회하시는 듯 하셨지만 이미 늦어 있었죠. 저는 한국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병원에 바로 모셔가 입원을 시켰고 그간 영양 부족으로 탈수 증세와 영양실조로 급격한 피로도가 겹쳐 연세에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께서는 치매 증상은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숨이 턱 막히면서 둘째 내외가 특히 그토록 어머님과 친분이 있던 재수씨가 과연 이 정도였나 싶었습니다. 속였던 것이었죠. 그냥 멀쩡한 노인의 요양원에 모시고 어디다 떠넘기면 비난받을까봐 싶어 치매 노인으로 위장하고 핑계가 필요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스스로도 너무 충격이 심했던지 그만 실어증에 걸리시고 만 거였고 정신적으로 심리치료도 병행해야 한다는 말에 둘째 내외에게 어머니 몰골이 어떤지 똑똑히 보게 하려고 연락을 했지만 또다시 제 연락만을 피해버렸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동생과 재수씨는 바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동생은 어머니의 몰골에 경악을 치면서도 재수씨의 눈치를 내내 봤고 재수씨는 악에 바친 듯 그 와중에서도 참을 수가 없었던지 지 잘났다고 악을 치더라고요. 난 억울해요. 시어머니가 나랑 둘이 살면서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 줄 알아요? 누구보다 아주버님이 잘 아시죠? 시어머니가 나랑 둘이 있으니 만만해 보이셨던지 딸처럼 아껴주신다 해놓고선 온갖 못되게 행동하시고 형님한테 했던 행동들을 어느 한전이라고 제 앞에서 그대로 실천하시는데 나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형님은 못 배운 대가를 시집살이로 메꿨다 하지만 나는 배울 거 다 배우고 능력도 있는데 왜 내가 골방에 처박혀서 시어머니 수발을 들어야 하는지 어이가 없을 지경이더라고요. 힘에 붙여 요양원에 보내드렸더니 제 험담을 있는 대로 하시며 동네 창피하게 얼굴도 못 들게 만들어버리시고 부모 자격 없는 시어머니를 내가 왜 모셔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어떻게 시어머니를 필리핀에 보내버릴 수가 있어요? 필리핀 가정부한테만 덜컥 맡겨놓고 그나마 돈도 안 붙이고 대체 어머니를 타국에 보내버려서 어쩔 셈이었냐고요. 세상에 기가 막혀. 어머니가 원하시던 일이었어요. 가정부랑 모녀처럼 잘 지내셔서 저보다 더 마음에 든다며 같이 있길 바라셨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거기 있게 해드린 것 뿐이에요. 입금을 못 드린 건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 바빠서 깜빡 잊었던 거였고요. 불과 2달 정도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그걸 갖고 절 이렇게 경찰서로 고소를 해요? 아주버님, 이제 아주 막 가자는 거죠? 라고 되려 큰 소리를 치니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 악독한 표독스러움에 기가 차서 뒤로 넘어갈 지경이었고 재수씨와 동생은 어머니와 관련해서 큰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동생은 어머니 아들이라고 지 지은 죄는 알았던지 차마 고개를 못 들고 죄를 뉘우치는 것 같았는데 재수씨는 여전히 억울하다며 고개를 빳빳이 내세우며 무고죄로 절 고소하겠다고 한바탕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적 처벌을 받게 한 후 저 역시 빚더미에 쌓여져 목구덩이 포도청이었지만 그래도 내 부모 내가 당연히 모셔야 한다는 심정으로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였던지 어머니께서는 제 곁에 오래 머무시질 못했습니다. 그간 몸에 많이 무리가 가셨던지 툭하면 병원 신세를 지시다가 결국 저 일하고 없는 새벽에 쓸쓸히 부엌에 쓰러지셔서 생을 마감하시고 말았고 그것조차 제 탓인 게 분명해서 저는 어머니를 보내드리며 빈소에서 오열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장례식 때 제 전처와 아이들이 왔더라고요. 소식을 어떻게 전해들었던지 와서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며 마지막 가는 길에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본 두 아들은 훌쩍 자라 있었고 그간 몇 년 못 봤다고 아버지가 낯설었던지 꼬박꼬박 존대를 쓰며 인사를 하고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공부도 잘한다더니 똑똑하고 잘 자라주어 아내에게 고맙더라고요. 아내가 올 줄 아무도 몰랐을 텐데 몇 안 되는 일가 친척들은 아내와 아이들의 등장에 수군거렸고 아내는 시선이 부담스러웠던지 잠시 저와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둘 사이 침묵 끝에 제가 말을 먼저 터뜨렸어요. 와줘서 고마워. 올 줄 몰랐는데 사실 어머니 떠나시기 전에 당신을 많이 그리워하시며 보고 싶어 하셨어. 그간 당신이 얼마나 좋은 며느리감이었는지 둘째 그 여자를 보고 뼈저리게 느끼셨지. 당신에게는 미운 시어머니였지만 나한테는 그래도 어머니였기 때문에 모진 말은 하고 싶지 않아. 그저 이제는 모든 걸 다 잊으시고 아버지 곁에서 편히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야. 아내는 제 말을 묵묵히 듣자니 미운 정도 정이라고 마음이 미어졌던지 슬쩍 눈물을 비추더라고요. 아내는 아이들이 사춘기가 찾아왔던지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제게 빚이 얼마 남았냐고 물으면서 아이들을 위해 재결합하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분명 재혼한다고 이혼까지 해줬는데 전 아내의 특별한 변심에 놀라운 듯 쳐다보았습니다. 절 그저 돈 보고 만나서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다 빚까지 잔뜩 진 나와 재결합할 생각을 했다는 게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대신 빚 때문에 여러모로 일이 복잡할 수 있으니 호적은 그대로 이혼 상태로 남겨놓고 같이 재결합해서 살며 나도 맞벌이해서 당신이랑 함께 빚 갚아나갈게. 우린 그래도 한때 아이들 낳고 살아던 가족이잖아. 비록 우리 엄마 아빠 계시는 좁은 아파트라도 괜찮다면 지금 있는 월세방 빼서 같이 들어가자. 우리 부모님들도 당신만은 사위에 없었다면서 기다리고 계셔. 라고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시뻘개져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재혼한다는 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만 원래 있던 남자와 재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살림을 합치려 하니 남의 모난 자식 키울 재간도 엄두도 나질 않았고 그 열정으로 차라리 옛날 시어머님 모시고 당신이랑 빚 청산하며 오순도순 남은 인생 애들 보고 살면 어떻겠나 싶어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머님 문제만 아니었어도 곧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얘 70살이 생각하면 발과 말이 떨어지지가 않아 너무 돌아서 왔다며 어깨를 떨구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님의 장례식에서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고이 보내드리고 장이 마무리되고 좀 텀을 두다 다시 옛 아내와 살림을 합치며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아내를 위해서 함께 악착같이 돈을 벌어 빚 청산을 했고 혼자보단 확실히 둘이 버니 빚 갚는 게 수월했습니다. 처갓집에서는 냉면집을 하셨었는데 꽤 잘 되신 탓에 제가 조그맣게 분점을 내서 운영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갓집 부모님 덕분에 냉면집을 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 이후로 8년 더해서 빚을 갚게 되었고 그 사이 우리 아들들은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어서 열심히 살림 미천 노릇을 하며 저희들을 돕고 있고 이제부터 플러스 되어서 식구들 고생시키지 않고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재수씨와 둘째는 나와서 어디선가 살고 있다던데 하던 사업도 망하고 그 역시 빚더미에 올라 빚 갚으며 살다가 이혼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제게 연락을 하고 싶어 하지만 노숙자 신세가 되기도 했고 저지른 죄가 있어서 차마 다가오질 못하는 것을 우리 아들들이 기억해내며 데려왔습니다. 동생은 외아들을 무척 보고 싶어 했지만 그간 엄마네 친정에서 자라 아버지라면 소 닭 보듯 대한다고 하니 그저 죗값을 이리 받는 건가 싶었네요. 모든 것이 다 죗값 받고 일이 되었나 보다 싶어 가족 해체에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쓰립니다. 어머니께서 함께 살 때 아내에게 좀 더 잘해줬더라면 내가 회사만 망하지 않았더라도 동생이 그 여자만 만나지 않았더라도 그 여자가 우리 어머니에게 조금만 잘했어도 모두가 행복해지는 해피엔딩이 되었을 텐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긋났는지 잘 알고 있으니 더 마음이 아프다.